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소비주 점차 회복세입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에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전했는데요.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는 화장품과 여행, 유통 등 소비주들이 화답했습니다. 그동안 특히 부진했던 화장품주가 오늘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치한불이 10% 가까이 오르고요. 코스맥스는 3분기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하죠. 8.62% 상승을 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영화 소비도 늘 것으로 보이면서 CJ-CGV가 2.69% 강세 보인 데 이어서 J콘텐트리도 7% 오르는 등 콘텐츠주도 들썩이는 모습이었고요. 또 그리고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와 더불어서 호주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와 여행 재개를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여행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노랑풍선이 두 자릿수 급등하고요. 모두투어, 하나투어와 함께 또 호텔 신라와 같은 면세 관련주들, 또 그리고 그동안 개장이 금지됐던 강원랜드까지 오늘 7% 오르면서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모든 연휴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쉴 틈 없이 달려봐야 할 텐데요. 오늘의 그 첫 시작 월요일의 야인시대 리턴즈 이 두 분과 함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사실 오늘 이렇게 방송 오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일하기 싫다, 피곤하다 이러면서 왔는데 또 이렇게 또 전문가님들 뵙고 또 시청자분들 보니까 좋기는 좋네요. 자, 여러분들은 또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나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 종목 진단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기회도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40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야인스톡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달 만이죠.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인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도 이 소식에 오랜만에 좀 숨통 트인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 거고요. 자, 일단은 운용형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1단계로 내려갔어요. 네, 그렇죠. 어떤 게 좀 달라지는 걸까요? 아마 8월 달부터 2단계로 진입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2단계에서 거의 두 달 만에 이제 1단계로 좀 조치가 좀 완화가 좀 되는 쪽인데 네. 가장 이제 쪽에 이제 가야 되는 것 자체는 이제 다중 모임에 대한 기존에 이제 실내 50명, 그다음에 실내 100명 이상 모임을 금지시켰는데 네. 그게 이제 완화가 됐다는 거죠. 다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제를 공고하는 수준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권고 수준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 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흥주죠. 유흥주, 콜라텍, 뭐 노래방, 그런데 뭐 콜라텍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 모임을 집합 금지를 했었는데 이것도 좀 풀렸으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오늘 풀리면서 노래방이 북적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풀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야구 경기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다시 갈 수 그렇죠. 있죠. 수용위원회 30% 정도 범위 내에서 관중들도 입장이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콘서트 같은 경우도 수용위원회 한 반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네. 뭐 그랬던 내용들이 뭐 주 내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좀 이제 염두되는 게 자체 마스크 착용 자체가 또 의무화가 돼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는 그냥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지만 내일부터 의무화가 좀 되는데 한 달 동안 이제 계도 기간을 거치고 그다음에 다음 달 이제 13일부터는 다시 과태료 조치를 하는구나. 10만 네. 원 정도까지 물릴 수 있다 그러는 거니까
완화가 좀 되지만은 마스크 사용이라든가 그런 또 부분들은 상당히 그래야지 또 코로나를 감염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완화가 좀 되면서 좀 더 활발한 뭐 사회 활동이 좀 진행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기대감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말 그대로 금지 조치가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제한된 해제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뭐 인원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제한된 해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또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강하게 제한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중에서 어떤 내용에 좀 주목하셨을까요? 네, 저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솔직히 1단계로 이제 내려오긴 했는데요. 소상공인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떤 좀 불편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정부에서 많이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쵸. 굉장히 좀 고통이 좀 크시죠. 근데 다 같이 힘든 국면인데요.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집회 금지 조치가 이제 100명 미만으로 좀 완화됐다.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8.15 뭐 광복절 집회가 좀 수도권에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고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초중고 등교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하고 민간 다중시설 시설들이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선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운영장님 말씀하셨던 10종의 고이용군 시설이었죠. 뭐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좀 접촉이 될 수 있는 비말이 이런 것들이 이제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되었었는데요.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는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주가로 좀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반등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결국은 정부에서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켰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올라가게 되면 오늘 지금 완화시키자마자 98명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아슬아슬하기 100명 때문에 간당간당해서. 시청자는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세요. 언제든지 옥죄일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선별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식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야 될 텐데 오늘 어쨌든 이 소식이 들리면서 여러 가지 소비주들이 조금 활짝 웃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항공이라든지 여행, 뭐 화장품, 소비주들 여러 가지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전문가님 조금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이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소비주들이 이제 완화 측면, 하향 조정 측면 때문에 좀 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많이 내렸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워낙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가 좀 많이 됐고, 맞아요. 중국 소비주들이 뭐 시진핑 방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가지고 조금씩 올라오기는 했는데 네. 결국은 내수 소비주들, 특히 백화점, 뭐 신세계라든지 오늘 GS 리테일, GS 홈쇼핑 이런 것들이 좀 떴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은 오늘 이제 결국은 거리두기 완화 때문에 좀 뜨지 않았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좀 가기에는 코로나라는 근본적인 해결 방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저는 솔직히 이제 오늘 이제 운영님하고 같이 방송하잖아요. 네. 이것은 제가 운영님을 뭐 좋아하기도 하지만 존경하기도 하고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좋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앵커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오늘 운영님이 DA 항공 카지노 면세점 여행 이 PR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 그래요? 그 왜냐하면 부분에 제가 대해서. 요즘에 이 면세점은 관심이 없는데 대한항공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2분기 때도 그날 아이러니하게 운영님하고 방송을 했어요. 대한항공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네. 근데 실적이 엄청 깜짝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대한항공 주가가 확 뛰었거든요. 제가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벌써 대한항공 주가를 보시게 되면 약간 매기가 좀 이상하거든요. 오늘 주가가 좀 떴습니다. 5% 정도. 그리고 차트가 좀 정배열되면서 기관들 수급이 되고 포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현영님의 의견을 들어보기 전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오늘 중국 소비주들이 어쨌든 올랐잖아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근데 사실 이거는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해서 여행이 풀리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여행이라든지 항공 이런 중국 소비주들이 오른 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일 뿐인 거예요. 어쨌든 여행이 풀린 건 아니잖아요. 여행이 풀린 게 아닌데 네. 좀 더 세부 사항을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게 결국은 이제 토마토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호주 쪽에서 한국 입출입 맞아요. 금지를 좀 네. 풀어주기도 하고 이제 요커들이 돌아올 수 있는 요건들이 좀 장만되었다. 그래요. 특히나 이제 보따리상 중심이라고 네네. 하죠. 따이공이라고 하는데 이제 따이공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품을 좀 사고, 결국은 이 중국 수요가 좀 살아나야지만
결국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공 쪽은 좀 심상치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항공은 분명히 관광객이 타고 한국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항공주 주가가 오늘 떴거든요. 과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선별적으로 오늘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섹터라고 짚어주시기는 하셨지만 조금 주의할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면서 잠시 후에 그에 대한 주의할 방법들, 대응 방법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운용용님,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올랐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좀 우려가 된다, 아니면 이로 인해서 좀 피해가 예상이 된다 하는 섹터들도 있겠죠. 예, 일단은 오늘 반등 나왔지만 저는 이들 쪽은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이 여행, 예, 항공 이게 쪽과. 자체가 뭐 이어질 수 있는 쪽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수혜주로 부각됐던 항공, 그렇죠? 면세점, 네. 카지노, 여행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번 코로나 국면 쪽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섹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들 종목들이 결국은 이들 종목들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된다 그래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쵸. 왜냐하면 해외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카지노, 면세점, 항공, 여행주 중에서 국내 여행은 괜찮겠죠. 근데 국내는 사회적으로 완화가 좀 되니까 분명히 네네. 혜택을 받을 거예요. 근데 국내 여행사들 대표적으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게 다 해외 쪽에 매출이거든요. 해외 쪽에 여행객들 대상으로 해서 판매 수익이거든요. 항공 마찬가지고 카지노도 해외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완화가 된다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십니까? 지금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수준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연일 최고입니다. 주말에 보니까 일일 확진자 수가 35만 명이라 하더라고요. 5월달, 6월달에 유럽 쪽에서 피크를 칠 때보다 더 유럽은 더 강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럽에 여행 가겠습니까? 저는 못 내년도 가죠. 상반기 정도까지 안 된다고 봐요. 상반기도 빠를 예, 것 안 된다고 같은데요. 봐요. 네. 예. 지금 그 뭐 정도 수준이네요. 일부 국가에 풀린다 한다 갔다 오면 우리나라 최소 2주 동안 격리해야 될 건데 네, 갔다 네. 오면 누가 그거 감수하고 가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해외 쪽에서 카지노와 관련된 것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카지노 하겠어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공주 안 돼, 카지노도 안 돼, 예, 면세점도 쉽지 않아. 물론 바닥은 저는 찍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저는 항공주라든가 면세점, 항공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코로나가 없을 때도 대한항공 적자 났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그만큼 좋아지겠느냐? 2019년도 경기도 좋고 네. 여행객들이 피크 칠 때도 대한항공 적자 났거든요. 그럼 앞으로 풀린다 한다 하더라도 항공주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보시게 되게 되면 네. 밸류에이션 자체 제가 주요 오늘 주가가 떴던 그 항공, 카지노, 면세점, 여행주들 올해 실적 전망치입니다. 이것 보고 주식을 여러분들 사겠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예, 이거 사시겠느냐 이거죠. 주가는 물론 상대 주가입니다. 다른 것도 다 안 좋다 그러면 저도 뭐 사도 된다 보는데 다른 것들 지금 건설, 철강, 하하, 은행, 증권주 주가 엄청 싸고 이익도 엄청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 못 가거든요. 근데 한우미어 이들 관련 주식들 대한항공 올해 아마 5천억 적자 날 겁니다. 2분기 때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는데 이따가 이제 업종별로 제가 뭐 3분기 실적 전망치 해드릴 건데 네. 이번 3분기 때 적자 날 거예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적자 예전 늘으면서 제주항공을 여러분 보세요. 제주항공을 보시게 되면 맨 오른쪽에 ROE라고 있습니다. 네. 야, 98.8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주항공이 회사 설립한 이후에 그동안 어떤 벌어놨던 것을 올해 한 해에 다 까먹었다는 겁니다. 100% 자본 잠식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주항공은 어때요? 자금 지원 안 해주면 예산은 힘들까요? 감자하든지 위험할까요? 아마 정부의 자금 지원 안 해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업계 1위니까 없어지지는 않겠죠. 어떻게 정부에 살리겠죠. 그쵸. 대한항공도 뭐 최근에 증자했지 않습니까? 발행 기수가 7천만 주인데 지금 1억 7천만 주 늘어났어요. 주가는 오히려 BPS는 떨어졌는데 발행 주식 수는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보시게 되면 강원랜드도 적자, 파라다이스도 올해 적자, GKER도 적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올해 1,800억 적자, 하나투어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 74.7%입니다. 하나투어가 아마 회사 설립된 지가 20년이 지났을 건데 20년 동안 벌어놨던 거를 올해 한 해에 74.7%를 까먹은 거예요. 거의 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 종목들이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PBR인데 PBR 자체가 다 1배가 넘지 않습니까? 2배가 넘지 않죠.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실적은 적자인데. 그러면 다른 것들 좀 보자. 아까 조금 전에 철강이라든가 못 가는 네네. 화학이라든가 건설주 보자는 거죠. 그들 종목들 주가가 얼마 싼지. 근데 이들 종목을 굳이 살 필요가 있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자체가 네. 뭐
주가 반등하기 쉽지가 않다.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 면세점, 카지노, 여행주들은 상당 기간 글로벌 쪽의 여행 자재 분위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네. 쉽지 않다. 하반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데 물론 점진적으로 적자가 줄어들면서 좋아지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올해 적자 부분을 만회해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2019년도까지 정상화 단계 접어들기에는 저는 2년, 3년 이상 걸린다고 봐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하셨던 거 해소가 되셨을까요? 아니 저도 운영님하고 생각은 거의 같습니다. 네. 저는 뭐 항공주를 매수하는 시점은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나와야 된다는 시점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좀 접근하고 있는데 네. 그러기 이제 미 대선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주가들이 이제 실적 호전주로서 좀 부각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한항공에 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네네. 늘상 예상을 해놓으면 기업들이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이렇게 잘 나왔나 싶은 종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한항공이 의자를 뜯었지 않습니까? 네네. 뉴스를 보면 그래서 물류를 거기다 실어서 보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그러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려 있던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 완화,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끌고 갈 여력이 부족합니다. 실적이라든지 글로벌 코로나에 대한 영향들 때문에 자 그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호주라든지 이제 해외에서 여행에 대한 문이 조금씩 열리고는 있거든요. 그래도 이 여행 카지노주 반등의 기회로 볼 수는 좀 어려울까요? 조금씩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는 있잖아요.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이들 업종은 저는 올해 6월달, 7월달부터 사서는 안 된다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냥 중요한 것 자체가 자유로운 해외 여행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다. 우리 앵커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2019년도에 자유로운 여행이 부각될 때 하나투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대한항공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았냐 이거죠. 안 좋았다는 그때도 안 거죠. 좋았고. 예, 그래서 이게 좋아진다 한다 그들 업종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 자체는 결국은 구조적으로 이들 업종 자체가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만나면서 더 직격탄을 저는 맞았다고 좀 봐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프리미엄 그러니까 다른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주가가 높다. 굳이 저는 이쪽을 살 필요가 있느냐. 다른 것도 주가가 엄청 싸고 배당도 많이 주는 주식들도 주가가 지금 네네. 못 가고 있는 것들은 널려져 있는데 그런 쪽입니다. 상대적인 측면에서 매력이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을 이용해서 적극적 매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대표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여행 쪽에 하나투어하고 파라다이스 두 종목에 대한 그 증권사 실적 전망치를 제가 스크럽을 볼까요? 했는데 네. 이게 향후의 전망치입니다. 이게 하나투어거든요. 조금 전에 하나투어가 매출액을 보세요, 여러분요. 매출액이 중요하거든요. 네. 작년도에 매출액이 2019년도에 7,600억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네네. 2,100억으로 떨어지거든요. 오, 그러네요. 8,000억대에서 그 전부터 이 회사가 보면 고점 찍었잖아요. 2017년도에 8,000억, 2018년도에 8,800억. 2019년도에 역성장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만드니까 더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다음에 내년도 전망치가 나와 있잖아요. 네. 내년도 전망치 나온다다 45 흑자인데 올해 1,250억을 까먹은 걸 언제 복구하냐 이거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평균적으로 영업이익 300억, 400억 났기 때문에 4년 동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회사 재무 내용 자체는 엄청나게 어려워졌고 특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연쇄전 사업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음 점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올해 1,000억 까먹으면 그동안 한 4년, 5년 동안 벌어놨던 거 다 까먹은 거예요. 근데 올해 다 까먹은 것 자체는 내년도에 바로 만회가 된다는 주가가 가겠지만은 이거 만회하는데 3년, 4년 걸리거든요.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이들 관련 섹터들 대표적으로 하나투어라든가 파라다이스라든가 뭐 여행주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쪽이고 네. 홀테신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약간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래서 이들 관련 쪽은 개인적으로 반등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섹터지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사서는 안 되는 그래서 상당 기간 행보 내지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좀 올랐을 때 오늘 매도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았었겠네요. 이런 거 재료가 나올 때, 이런 거 재료가 나올 때는 매도 기회로 생각을 해야지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네네. 가급적 싸게 사가지고 재료가 노출될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그쵸.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런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올해 진입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이쪽은 이런 거죠. 대한항공 기체 안에 저 유리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의자별로 밀실을 말르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대한항공에서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단지 선별적으로 분류는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대표적인 게 저는 코스맥스,
중국 소비 중에 한국 콜마는 좀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고요. 화장품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향 산업입니다. 네. 특히나 중국 로컬 기업 기반으로 경쟁이 심화되고는 있긴 하지만 이 두 기업은 다르게 봐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2분기 때 봤는데 솔직히 좀 궁금하거든요. 3분기 때 얼마나 자구책을 마련했는지. 네네. 그리고 저는 이 대한항공이 오히려 코로나가 작년에도 상당히 자유로운 영향할 때 역성장했거든요. 네네. 오히려 이 코로나가 호재가 됐다고 좀 보고 있어요. 왜요? 구조적인 증자도 했고 아. 자금도 마련했고 그다음에 구조 인력도 이미 좀 쳐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주가 밸류는 싸거든요. 이제 영업 실적만 기록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3분기도 한번 실적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인 선방 가능성은 이들 종목에 관해서 좀 농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이제 유통, 항공, 화장품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네, 저는 3분기 유통 실적에 쪽은 대한 솔직히 기대가? 보고 네. 있지 않고요. 아, 그래요? 이제 뭐 솔직히 이마트 정도나 롯데쇼핑 정도는 실적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요. 온라인 매출이 좀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오프라인까지는 아직까지는 전년도마치 지금 고객들이 온다든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온라인 유통 쇼핑몰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3분기도 상대적으로 가이던스가 호실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적은 전문가들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뚜껑 열어봐야 아는데 맞아요. 기업 CEO밖에 모르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런 주가들이 지금 다 선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님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항공, 유통, 화장품주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모르겠지만 특히나 대한항공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를 그려주셨습니다. 선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운영용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외에도 이제 유통이나 항공, 화장품주 또 특히나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라서요. 네, 그렇죠. 이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실적은 보면 이제 그 대체적으로 보면 업종 내에서 차별화예요. 예, 유통주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온라인이 끼고 있는 쪽은 회사들은 좋고요. 네. 같은 유통 쪽에 오프라인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이마트라는 회사가 맞아요. 그렇다 좀 봐야 쓱. 되겠죠. 네. 예, 오프라인 쪽은 뭐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온라인을 끼고 있는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적자, 그다음에 중소형 항공사들 제주항공이라든가 그 진에어라든가 종목들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조금 전에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상대적으로 네. 자본 확충이 좀 되면서 또 1등 회사는 망하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또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유통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제가 좀 주요 종목들을 제가 최근에 네.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9월 말부터 10월 현재까지 실적 전망치들을 주로 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나온 것들은 어느 정도 근접하는 실적이라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실적 집계가 된 상태에서 걔들이 애널리스트 기업 탐방 가서 확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유통주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쪽에 비중이 많은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는 면세점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네. 결국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가이던스가 지금 302억을 잡혀져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적게는 33억, 높게 잡으면 48억 정도니까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쪽에 선전을 하면서 그쵸. 상대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한 쪽이 나올 것 같다. 네. 롯데쇼핑도 약간 상회를 할 것 같고 롯데쇼핑은 가이던스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GS 리테일 편의점 사업 부문 자체도 뭐 약간의 어떤 뭐 예상치보다 하이했지만 그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올해 연간으로 따지면 베이스로 따지면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2,300억인데 올해 2,800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들 종목들은 괜찮거든요. 네네. 어떤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오늘 주가 한 7% 이상 떴을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롯데 하이마트가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통주 쪽에서 관심을 갖는다 한다면 롯데 하이마트를 봐야 될 거예요. 하이마트가 좋은 네. 이유 자체가 삼성전자가 LG전자가 실적이 좋은 부분 자체가 이 기여도가 가장 큰 게 삼성전자는 모바일 사업 부분이지만은 비율로 따지면 가장 큰 게 가전 쪽의 TV거든요. 그게 결국은 해외 쪽에서 TV가 많이 팔렸고 국내도 에어컨은 장마 때문에 안 팔렸지만은 TV를 중심으로 해서 언택 때문에 집에 먹는 시간이 맞아요. 많아서 냉장고라든가 TV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아마 하이마트는 그래서 아마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2분기에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서 기대치가 많이 높은데 가이던스가 지금 327억 흑자 나올 거란 전망인데 대한항공은 이번에는 적자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2분기 때 좋았던 거 자체는 네. 화물 운송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쵸. 화물 운송이 최근에 단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익 쇼크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적자가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거의 자본 잠식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금 지원해 주지 않으면 자구 노력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 관심인데 화장품 쪽에는 대체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계속 어닝 쇼크고요. 그다음에 네네. LG생활건강이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칼모는 좋습니다. 그거 좋은데 가장 실적이 그 화장품 쪽에서 저도 전반 화장품은 제가 여전히 부정적인데 괜찮게 보는 쪽은 이제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라고 그랬어요. 이 종목이 좋은 이유 자체가 일단은 그 코로나 국면 쪽에서 세정제와 관련된 매출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다른 화장품 회사들은 2016년도에 고점을 찍었지만은 코스맥스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맥스가 주가가 가장 올라간 이유가 네네. 가장 강하게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국면 쪽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개 소비 섹터 중에서도 관련 쪽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충분히 실적 시즌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이 실적 시즌인 만큼 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내수 소비주들 오늘은 약간 기대감이 실리면서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기 반등이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고 중국 소비주계 이제 화장품은 좀 다르고요, 상황이. 코스맥스나 이런 거 아까 운영님 말씀 손세정제가 이제 많이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미국 법인이라든지 중국 법인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콜마인 B&H 정도까지. 근데 이제 내수 소비 쪽으로 본다거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여행 관련주들 특히 카지노 오늘 강원랜드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솔직히 개장을 하니까? 근데 이제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재무 구조가 좀 튼튼합니다. 자본금이 상당히 많아요. 카지노이기 때문에 특히 강원랜드는 자본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경제 펀더멘탈이 지금 좀 있느냐. 근데 상당히 부재하다는 거죠. 올해보다는 내년에 안 좋을 거고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지금 내일 이제 보시게 되면 내일인데 IMF 경제 전망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지금 이거 제가 준비를 하신 건 아닌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해드린 건데 네. IMF에서 매해 4월하고 10월에 이 경제 전망치 발표를 하고 수정을 1월과 7월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월과 4월에 이제 두 차례 각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네. 1위 수준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선방을 했지만서도 실물 경제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이렇게 솔직히 기침만 해도 조금 뭔가 죄진 것 같고 네. 죄송스럽고 이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올해 이제 채권 안정기금이라든 증시 안정기금 20조 정도 장만이 됐는데 CP로 이제 회사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수익률이 날지도 좀 의구심이 있고요. 기업들이 벌써부터 구조조정이라든지 인력을 뽑지 않고 몸집 줄이기에 좀 들어갔고 네. 자구책 마련에 상당히 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소비주라든지 이런 내수 같은 경우는 단기 보복 소비로 좀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현영님께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실까요? 예, 국내 이제 소비 관련 종목들은 이제 국내 소비 심리 지표가 좀 중요한데요. 네. 9월달에 소비 심리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8월달에 88이었는데 70%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서 조금 4개월 만인가요? 뭐 약간 5개월 만에 네. 위축이 좀 돌아섰는데 일단 오늘부터 사회적인 이제 거래두기 완화로 인해 가지고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최근에 경기 지표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좀 그렇지만은 조금 소비 심리 지표가 지금 79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럴까요? 여전히 소비 심리가 얼어 있는 분위기 때문에 소비 관련 종목들은 그렇게 빠르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수출주들이 지금 움직임이 괜찮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일부 철강기까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내수 관련 소비 섹터보다는 그쪽에 좀 저는 포인트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굳이 이제 관심을 둔다 한다면 내수에 둔다 한다면 조금 전에 소비 구조 자체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온라인 한번 써보게 되게 되면 편리함을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뀝니다. 네.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9월 달에 온라인 쪽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45% 급증했다고 그랬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보니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8월 달에 좀 온라인 쪽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나와 있는 쪽인데 온라인이 20.1%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왼쪽이 매출 비중이거든요. 네. 이쪽 오른쪽은 이제 업종별 쪽인데 지금 온라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여전히 증가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쪽에 조금 전에 매출 비중이 많은 유통회사라든가 온라인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 한정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종목으로 본다 한다면 결국은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쪽으로 본다 한다면 최근 주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KG 이니시스 결제 관련 종목들 아마 실적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수혜 증가했다. 그다음에 유통주 쪽에 조금 전에 제가 점검해 드렸지만 실적 쪽에 롯데 하이마트가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가전 쪽에 매출이 급증했다고 그랬으니까 전망치도 그러니까 유통 쪽에서는 최근 이제 이마트도 관심 쪽인데 이마트가 주가 많이 떴습니다. 이마트가 오늘 거의 52주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가격적인 부분으로 따지나 오히려 롯데 하이마트가 저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마트는 조정권에서 관심이고 롯데 하이마트는 오늘 처음 움직임이 좀 전개됐거든요. 이들 쪽에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소비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과연 오늘의 상승이 제한적인 반등일 것이냐, 지속 가능할 것이냐, 두 분은 모두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선별적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닌 만큼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야인스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